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한동안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대부분 특정 장소에서 무작위로 인명을 살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최근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것만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중 100여 명을 검거해서 구속된 사람만도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요. 이 중 반 이상은 10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들 올리길래 유행인 줄 알아서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허탈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현실 자각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기나 도구를 구매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죄가 될까 생각해 봐야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장난으로 하는 살인 예고가 어떤 범죄가 될지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안 다룰 수가 없겠지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살인 예비 또는 음모겠지요. 최근에 예비 음모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비라 함 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대법원은 준비 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은 범죄 의사의 표시일 뿐 구체적인 준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물론 글을 쓴 것뿐만 아니라 도구를 샀다면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되어서 살인 예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을 쓸 때 여러 명이 착당을 했다면 살인 음모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살인 음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협박죄입니다. 실제로도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올린 남자는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 사람의 협박 혐의가 인정될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공격 대상을 신림역 여성 20명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니 협박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반면 시간, 장소, 대상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셋째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 인력의 출동을 유발해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니까요. 살인을 할 실제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을 소모시켰으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민 불안을 고려해 경찰이 살인 예고글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치부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검찰과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구체적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의 개정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봤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관에 가서 봤는지 집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배우들의 행위는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요. 일단 가난하게 살고 있던 기생충 가족들은 부잣집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기생충 가족들이 처음으로 부잣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력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명문대생과 외국 유학생을 사칭하면서 부잣집의 과외교사로 취업을 했잖아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